안녕하세요. 갑골의 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BO2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BO2가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드디어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BO2를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꿀을 수확하는 거죠. 꿀을 수확하는 꿀 작업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봉이 지금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소문 입구에 벌들이 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봉을 했다거나 분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봉충이 없어요. 봉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들이 소문으로 나옵니다. 이거 아무리 집어 넣으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요. 자, 분봉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꿀을 다 채취하고 지금은 장마 기간이고 꿀이 나올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일을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벌통 내에서 벌들이 내역봉은 충분히 벌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봉 외에 반대로 외역봉은 할 일이 없죠. 야들 둘 다 할 일이 없어서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소문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BO2를 넣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건 노봉입니다. 노봉이 꿀을 채취하고 나면 노봉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노봉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은 계속 좁아지는 거죠. 왜? 새로운 새끼들은 계속 태어나고 노봉은 아직 건재하고, 즉 다시 말하면 병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BO2 때문에. BO2 때문에 병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노봉이 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봉입니다. 그래서 분봉을 내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 보듯이 미래가 없어요. 꿀벌은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암울해지고 있죠. 근데 이걸 정부가 해결해 주냐? 아니요, 해결 안 해줍니다. 우리가 꿀벌을 키워서 그만큼 수확을 해도 결국은 꿀값은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그 이유가 수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계상벌이 넘쳐나고 있는 분들은 분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자, 두 번째 해결책은 분봉을 해놓고 단상으로 내렸죠. 또는 분봉을 해놓고 단상으로 키우든가, 아니면 분봉을 해서 단상이든가. 근데 이 단상에 있는 벌들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소모가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태어났고 노봉은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단상이 꽉 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소문 밖으로 자꾸 기어나옵니다. 왜? 노봉은 할 일이 없어요. 꿀을 채취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벌량은 많아지고. 그래서 분봉을 하라고 첫 번째 권유를 합니다. 두 번째, 역계상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역계상을 올릴 때 단상에 소비를 넣어줘도 괜찮죠. 근데 소비보다는 소초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노봉은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통 밖으로 나오고 외부에 노출되면서 불필요하게 죽어갈 겁니다. 단상에 소초를 넣어놓고 사양수를 공급해 주십시오. 사양수를 공급해주면 얘네들은 이제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양수를 공급해주면
자, 역계상을 올리니까 역계상을 올리면 위에 기존에 있는 소비가 6장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6장이 올라가면 단상에 소초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소초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공간이 생기면 단상에 있을 때 소문을 가득 메우던 벌들은 다시 들어갑니다. 왜죠? 계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노봉이 어디서 놀아요? 여기서 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초죠. 소초니까 뭘 해야 되죠? 사양수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노봉이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벌을 통은 꽉 차고 나는 벌을 늘리기가 싫다는 거죠. 벌을 늘리기는 싫고 벌은 계속 넘쳐 나오고 죽는 벌은 없어지고 이게 전부 다 피오토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노봉을 일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역계상입니다. 역계상을 올리고 단상에 소초를 넣어서 새로운 소초를 짓는 거죠. 새로운 소초를 짓게 되면 이제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왕이 내려앉을 겁니다. 왜죠? 계상이 뜨겁거든. 계상이 뜨겁기 때문에 여왕이 밑으로 내려앉습니다. 자, 근데 그냥 내려앉을 수 있나요? 그냥 못 내려앉아요. 여왕은 계속 산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를 밑으로 내려가게끔 유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양수가 필요합니다. 사양수를 공급해주면 끝장부터 이렇게 채울 겁니다. 여러분이 넣어주는 만큼 자꾸 채워놓을 거예요. 자, 채워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산란을 해야 되는데 벌들이 산란할 공간이 없어요. 산란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은 여왕이 일벌을 재촉합니다. 일벌을 재촉하면 소초를 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양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다 사양수로 채울 겁니다. 현재 남아서 놀고 있고 소문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 이 노봉을 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역계상입니다. 역계상을 올려놓고 단상에 소초를 넣어줘라. 그리고 여러분이 사양수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사양수는 하단에 잘 저장을 안 하죠. 사양수는 상단으로 올립니다. 자, 사양수는 상단으로 올리는데 사양수를 쟁이다 보면 결국은 여왕이 쫓겨다니게 돼 있죠. 여왕이 쫓겨다니다 보면 나중에 내려와야 돼요. 밑으로. 계속 사양수를 일정량을 뭐 저녁마다 공급을 해주든가, 저녁마다 공급을 해주면 도봉이 안 들죠. 그러니까 저녁마다 공급을 해주면 조금씩 채워 나옵니다. 자, 조금씩 채워 나오면서 계속해서 사양수가 밀려 들어오니까 결국은 여왕이 내려앉게 되어 있어요. 내려앉으려면 소초를 집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소문 밖에서 일하는 놈들도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그다지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노봉이 외부에서 잠을 잔다? 외부에서 잠을 잔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예를 들어 분봉했을 때입니다. 분봉했을 때 할 일이 없죠. 어린 벌들도 할 일도 없고 노봉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노봉은 깝깝하니까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분봉을 해놓고 여왕이 산란을 시작하면 밖에 나와있던, 외부에 나와있던 노봉들이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왜 이렇게 벌이 빠졌지? 그런 느낌이 될 정도로 소문 앞에 있던 벌이 보이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뭐 때문에? 산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란이 진행되면 밖에 놀던 노봉도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뭘 해라? 사양수를 공급해주라. 사양수를 공급해줘서 계상에 있는 걸 밥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결국
여러분이 밥장으로 써야 할 소비입니다. 밥장으로 써야 할 소비니까 지금 놀고 있는 이 노봉들한테 계속 사양수를 저장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노봉들은 놀지 않고 사양수를 쟁일 겁니다. 자, 이 6장의 사양수가 다 쟁이면 그 다음부터는 사양수 공급을 단상에 소비 상단에 쟁일 때까지만 사양수 공급을 조금씩 해주는 거죠. 그래야 단상에서는 여왕이 쫓기지 않고 일정한 양의 사양수만 쟁이고 나머지는 산란을 갑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노봉들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밥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밥장은 겨울에 사용할 겁니다. 자, 겨울에 사용할 밥장을 지금 만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가을벌이 고생을 안 합니다. 지금 밥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가을벌이 결국은 중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을벌이 초겨울까지 살아갑니다. 충분히. 초겨울이 아니라 겨울 중반까지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탄탄하게 여왕을 보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을벌을 가지고 밥장을 만들어 버리면 순식간에 벌이 반토막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노봉을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밥장을 만들게끔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역계상입니다. 역계상을 올려서 일을 시켜줘라. 그러면 가을벌이 그만큼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초겨울까지 탄탄하게 여왕을 보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O2의 현재 문제점은 노봉이 죽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됐죠. 즉 다시 말하면 노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령화 사회. 근데 이 고령화 사회를 벌들한테도 적용이 돼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로 BO2 때문입니다. BO2 때문에 벌들이 노봉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벌통을 늘리지 않겠다? 왜냐면 벌에 대한 가치가 지금 떨어질 겁니다. 현재 작년에만 해도 15만원. 이게 석장벌입니다. 석장. 소비 석장벌을 15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근데 올해 벌을 구입하신 분이 20만원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몇 장? 넉 장 벌을. 결과적으로 그 벌값이 올랐나요? 아니에요. 올린 게 아닙니다. 결국은 소비 한 장당 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2022년에도 소비 한 장당 5만원이었고 그래서 벌가격이 15만원인데 석장벌이었고 23년도에도 20만원이긴 한데 소비가 넉 장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소비 한 장당 5만원꼴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제가 올해 꿀을 따라 그랬죠. 꿀을 따라 했는데 꿀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꿀을 포기를 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분봉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꿀을 채취하면 분봉이 그만큼 늦어지죠. 적어집니다. 열통을 가지고 분봉을 하면 20통이 돼 버리죠. 한 번으로 끝나요? 꿀을 채취를 안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꿀을 채취를 했을 경우에 20통으로 되는 거죠. 모든 꿀을 다 채취를 했을 때. 왜? 밤꿀이 끝나고 반으로 나눌 거니까. 근데 꿀을 채취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테 20통이 돼 버리죠. 자, 아카시테 20통이 됐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40통이 돼 버립니다. 왜죠?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이 들어올 꿀이 야생화도 있고 밤꿀도 있고 이런 꿀들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들어오거든요. 언제? 장마 전까지. 그러니까 장마 전까지 얘네들은
아카시 꿀을 따기 전에 분봉을 했으니까 얼마나 세력이 좋겠습니까? 반분봉했을 텐데. 아카시 꿀이 들어오기 전에 반분봉을 해버렸어요. 그럼 반분봉하면 아카시 꿀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나가죠. 그럼 바로 40통으로 또 다시 분봉을 또 해버리기 때문에 바로 40통 돼버립니다. 40통 돼서 밤꿀 끝나기 전에 이 벌통 80통 됩니다. 자, 벌값이 비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분봉에 목숨을 걸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벌이 아마 폐사 한 벌 다 원상복귀 됐을 겁니다. 전부 다 폐사 한 벌 다 원상복귀 됐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벌이 약 100통이 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곱하기 2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2배나 3배 정도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50% 잡아도요 50통입니다. 자, 50통이 살아남았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5명만 분봉을 본격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현재 100통 우리나라의 100통이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100통이 넘어서 버립니다. 관리됩니까? 관리가 안 돼요. 판매돼요? 벌값이 비싸서 판매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 자체가 끝나버립니다. 왜? 벌이 비싸다고 이미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보나 이제 벌을 시작하려고 계획 잡았던 사람도 다 포기합니다. 왜죠? 벌값이 너무 비싸서입니다. 값이 올라가면 좋을 거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절대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름벌은 돈입니다. 돈. 뭔 돈이죠? 내버리는 돈입니다. 내버리는 돈. 계속 먹이만 주고 죽어가는 벌. 수익이 없죠. 자, 그러면 뭘 선택하죠? 사양꿀을 선택합니다. 자, 사양꿀이 140만원까지 나왔어요. 140만원까지 나왔는데 이건 돌아다니는 말이에요. 140만원 주냐? 안 줍니다.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140만원 안 줘요. 120만원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설탕값은 치솟고 사양꿀 값은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 때문입니까? 수입 때문에. 수입꿀 때문에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사양꿀로 그동안 재미 본 사람들 재미 볼 수 있을까요? 설탕값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재미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양꿀 하던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벌이 없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양꿀 값이 계속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한 드럼에 80만원 할 때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30만원이었습니다.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30만원이에요. 한 드럼에. 자, 이 상태에서 내 노동비가 올라갔냐? 잠깐 올라갔습니다. 노동비가 80만원에서 100만원, 90만원, 100만원까지 갈 때는 내 노동비도 같이 조금 올라갔어요. 근데 설탕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죠. 또 올라가면서 140만원까지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예요. 상한꿀이. 근데 사실상 거래는 140만원이 안 됩니다. 되는 데도 있지만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25만원, 120만원 이 아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노동비 기준의 30만원도 결국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뭘 하죠? 분봉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야, 값이 없다. 벌 잘 키워서 내년에 벌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100통의 벌 중에 50통이 사라졌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이상의 벌들을 생산해내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30만 원 받기도 어렵다, 이런 결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벌을 잘 키우는 사람들, 장수 농약농법에 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벌을 잘 키우고 벌에 대해서 알고 장수 농약농법에 안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분봉이고 벌이 자연스럽게 잘 컸을 거예요. 그러나 초보자분들, 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벌을 자꾸 죽였던 사람들, 이 초보자, 그 다음에 일부 농약에 당했던 사람들, 농약 피해, 그 다음에 진드기 피해, 자, 이 사람들은 그냥 쉽게 벌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현상 유지를 했습니다. 뽀듯이 자기 벌 살리고 꿀 따고 뽀듯이 자기 벌 또 유지하고, 이 현상 유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걸 완전히 뒤바꾼 게 있습니다. 비오투입니다. 비오투가 이 초보자들이 바이러스나 진드기가 옮기는 이 바이러스나 모든 병들을 그동안 해결을 못했는데 비오투 하나 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보자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벌을 늘리면 완전한 마이너스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완전한 마이너스가 될 건데, 벌을 늘릴 수는 없는데 자꾸 벌이 기어 나오는 겁니다. 양이 많아진다 이거죠. 왜죠? 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 농약, 약간의 농약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현상 유지예요. 그동안에. 즉 거의 초보자 수준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사람들도 농약 피해를 당하고, 한 번에 농약 피해를 당하고 풀약 피해를 당하고 그랬는데 다 회복을 해버렸어요. 왜죠? 비오투 때문입니다. 비오투가 농약 성분을 제거한다라는 건 연구 결과에 나왔습니다. 많은 농약은 제거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장수 농약농법에 당하면 끝장이지만 일반 농약에 당하면 비오투가 해결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진드기 피해, 이게 뭐죠? 병입니다. 병을 옮긴다. 자,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계속 옮기니까 현상 유지밖에 안 됐죠. 근데 이걸 해결해 줬어요. 누가요? 비오투가 해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하는 수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설탕값은 계속 치솟고 꿀값은 계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양꿀을 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분봉으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벌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초보자들 벌이 감당이 안 되시면 역계상 올리십시오. 역계상 올리시고, 역계상 올린 상태에서 사양수를 계속, 단상에 소초를 6장 넣어놓고 사양수를 계속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넣어주라는 게 아니라 좀 넣어줬다가 저녁에 좀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소주컵 한두 잔 정도 저녁에 넣어주시고, 그 정도면 밤새 얘네들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소주컵, 종이컵 2잔 정도 넣어주시고, 다음날 되면 또 밥장 한번 살 들여다보고, 아, 얘네들이 어느 정도 채웠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6번 장 밥장 만들고 5번 장 밥장 만들고, 그러다 보면 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소비를 지을 겁니다. 소비를 짓고, 이 장마가 끝나면 뜨겁기 때문에 여왕이 내려앉을 겁니다. 그 진 소비에.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계속 사양수를 밀어넣으면 개상은 다 겨울 밥장을 만들고 단상에서 생활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살아있는 노봉들, 늙은 벌들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벌통은 늘리지 않고 가을 밥장을 준비하고,
밖에서 노숙하는 벌은 없애고, 분봉하고 나면 초반에는 외역공이 많이 노숙을 합니다. 왜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을 만들어 줘야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죠? PO2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PO2로 인해서 장수 농약농법이 아닌 일반 농약농법 또는 병과 세균 모두 박멸시킬 겁니다. 이 PO2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죽어가는 자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사회라는 건 모두 잘 산다? 모두 잘 산다? 이러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가 잘 살고 일부는 죽어가야 돼요. 왜죠? 우리가 말하는 의료, 야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병 없이 건강하면 야네들 좋아하겠어요? 병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자, 의료기관 편의시설 지금 어디에서 사라지고 있죠? 망해가는, 사라지는 마을들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는 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땅을 팔기 위해서 묘자리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나도 불필요한 땅을 팔아먹는 거고. 그러니까 일부는 죽어가야 하고 일부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야 하고. 근데 문제는 뭐죠? 죽어가는 벌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거래가 되나요? 거래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근데 벌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됐지만 새끼들은 계속 태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근데 이 고령화된 벌들이 그동안은 일찍 죽었지만 우리가 말하는 45일을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질병, 그 다음에 배고픔, 허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설탕을 한 포에 50%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죠. 질병은 BO2가 질병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약 35일에서 40일을 살던 벌들이 이제는 45일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BO2 때문에 그렇습니다. BO2는 지금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실험하면서 정말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를 찾으려고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장수 농약농법이 벌들이 죽어나가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BO2를 사용하면서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BO2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냐? 장수 농약농법에 당하지 않다 보니까 이 BO2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이 확장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올해 벌을 늘린 사람들은 만일 분봉을 그와 같이 진짜 많이 했다, 그래서 올해 벌이 엄청난 수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 본인들이 다 관리해야 됩니다. 자,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걸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분봉을 한 사람들 이제부터 정말 골치 아파질 겁니다. 왜냐?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 우리 초보자나 또는 질병 또는 약간의 농약 때문에 고생하셨다가 BO2 넣고 이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역계상을 올려서 밥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됩니다.